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사실 중국은 역사가 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역사가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문화대혁명 당시 자국의 수많은 문화유산을 스스로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나라의 것을 자기들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의 비난이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바이두에서 윤동주 시인을 검색하면 나오는 정보 화면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보입니다.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설명되어 있고 국적은 중국, 민족은 조선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중국의 연변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엄연한 한국인입니다. 1909년 청일 간 체결된 간도 협약을 바탕으로 두만강을 기준으로 대한제국과 청나라의 국경선이 나뉘게 됐습니다. 일제는 청나라로부터 만주 지역의 안봉선 철도 부설권 등을 얻는 대신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과 청나라 양측의 국경선을 두고 체결된 협약에서 당사자인 대한제국이 을사늑약으로 일제의 외국권을 박탈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점과 을사늑약 역시 강제성을 띈다는 점에서 간도협약은 무효로 규정해야 합니다. 2007년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명동총 생가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점문화재보호 단위로 지정됐습니다. 2012년부터 용정시 인민정부에서 본격적인 복원사업을 추진해 윤동주 전람관이 새롭게 건립됐고 입구에는 중국 내 조선족 출신 장관이자 소수민족 문제를 주관하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인 이덕수 씨가 쓴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 생가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선족이라는 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1949년 중국 인민공화국이 정식 출범한 후 중국에 남은 조선인들을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 규정하면서부터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사망한 것은 1945년으로 조선족 개념이 생겨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중국인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인은 윤동주 시인만이 아닙니다.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중문판에는 피겨 여왕 김여나를 비롯해 배우 이영애, 한국 최초 우주비행사 이소연,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까지 조선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종대왕, 백범, 김구 등 역사적 위인들까지 조선족 대표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을 설명하면서 한민족이라고도 부른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완벽하게 한반도를 중국 땅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반도 지도를 그려놓고 여러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양식에서 복장, 음식, 태권도까지 한반도의 문화는 모두 중국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중국의 기업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샤오미 배경화면 스토어에 올라온 이미지가 캡처돼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한복을 입은 남녀의 모습을 스마트폰 배경화면 이미지로 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해당 이미지가 차이나 컬처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됐다는 점입니다. 배경화면 스토어는 이용자들이 스마트폰 배경화면 이미지를 제작해 업로드하고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마켓입니다. 스토어에 콘텐츠가 업로드되기 위해서는 샤오미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 국내의 샤오미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샤오미는 공식적으로 잘못된 설명으로 혼란을 줘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로 인해 샤오미의 국내 이미지는 더 나빠졌습니다. 수정했다고 한 제목이 그냥 컬처로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가 아닌 그냥 문화. 게다가 이 이미지는 국내 디자이너가 만든 이미지를 무단도용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샤오미 측은 삭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는 전통 문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 한국에서는 한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키모노를 입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마땅히 입는 전통 옷이 없습니다. 평소에 입을 수 있는 전통 복장마저 없는 나라가 중국인 것입니다.
2006년 베이징대 역사학과 학생들이 명나라 이전 시기 양식 한풀을 복원해 홍보한답시고 한풀을 입고 시민들과 만났는데, 정작 시민들은 당시 대장금의 인기와 한류의 영향에 의한 한복의 인지도 상승 등으로 한풀을 한복 또는 대장금 옷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2010년 청두에서는 한풀을 입고 돌아다니는 소녀를 보고 일본 키모노를 입고 다닌다고 착각하고 반일 감정이 불타올라 옷을 빼앗고 불태우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중국인들이 떠올리는 중국의 전통 의상으로 청나라 때의 치파오가 있는데, 치파오는 만주족 의상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소수민족 의상인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문화 대혁명 당시 수많은 문화재를 파괴시켰습니다. 찬란했던 4000년 중화 문명을 중국인들 스스로 흔적도 없이 부셔버렸던 것입니다. 중국 문화 전반이 파괴되면서 분야에 따라서 수백에서 수천 년 전 수준으로 문화 퇴보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공자의 무덤과 사당에 있던 1300년 된 대성문의 명필 현판을 떼어내 부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러던 중국이 이제서야 중국은 유교 국가라며 강조하는 모습은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너무 철저히 파괴돼서 원래 형상을 알지 못해 복원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인들은 일본과 같은 역사 열등감에 휩싸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문화가 없다 보니 한국의 문화를 모두 자신들의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자신들 것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것이 우리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제대로 선을 넘고 있습니다. 중국인 교수, 고대 서구 문명은 없었다. 단지 중국을 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대의 가짜들. 중국 저장대학의 후앙허칭 교수는 이집트 피라미드, 파르테논 신전 및 기타 고대 문명들은 모두 중국의 영광을 약화시키기 위해 서양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후앙 교수가 자신의 학교에서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앙 교수는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서구는 지중해에서 인도까지 엄청난 금액을 지출하면서 가짜 고대 유물을 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학자이자 재료과학자가 1980년대에 피라미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미국의 다른 재료 과학자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라고 말하며 고대 이집트는 사실 19세기부터 서양 역사가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이 모든 것은 사실 중국 문화의 가치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서구 국가들이 만들어낸 위조품이다. 서방은 항상 역사를 만들고 고대 유물을 위조하고 있다. 주요 목적은 중국 문명을 경시하기 위해서다. 나는 중국 문명을 위해 정의를 내리고 싶다.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후앙 교수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후앙 교수는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중화 사상의 한 구성원일 뿐입니다. 후앙 교수는 2017년에 출판된 서양 문명의 가상 역사, 고대와 현대 서양의 중국 카피에 관한 연구라는 책에서 서문을 썼습니다. 이 책의 저자 주요우찌는 원시적인 유럽은 중국에 의해서 문명화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글쓰기, 항해, 기술, 경제, 관료주의, 민주주의, 철학 및 역사를 배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출판된 가상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 저자 동빈성은 고대 그리스 문명의 문헌을 봤을 때 고고학적으로 믿을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역사 등 모든 것의 중심이 이미 중국이 되어버렸습니다.